네. 아까도 제가 좀 궁금했던 대목 또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는 안 써 있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음식을 복원해낸다는 게 네. 물론 이제 옛날 그 한상국님한테 예. 그 내림으로 배워온 거를 이렇게 배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옛날 그 방식 그대로 복원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예. 그때는 예를 들면 고춧가루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고추도 없었잖아요. 예. 고추가 들어온 건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런 걸 200년. 감안하면 예.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 기록에 보면 무슨 어머니 자궁을 위한 제일 큰 상이다 써 있어요. 상 이름이. 그리고 음식 수는 몇 그릇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음식이 무슨 각색병, 약과, 약식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밑에 조그만 한문으로 재료 이름이 써 있어요. 재료? 예. 아, 일종의 레시피네요. 재료 이름이 써 있으면서 분량이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분량이라는 거가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분량이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과하다 하는 게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량을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들어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지 그것이 레시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복원을 하는 거는 우선은 재료가 나오고 음식명이 주재료면 주재료가 뭐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에 받은 음식법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도 변했죠. 많이 그렇죠. 달라졌죠. 많이 달라지고 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중 음식을 한다 그래서 궁중에 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민간의 책들이 옛날 책들이 남아 있어요. 민간의 옛날 음식 책들이 역사를 가지고 그래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보면서 궁중 음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하고 추정해내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군요. 사실은 한희순 상공이 전해주신 거는 그 많은 음식을 전해주시진 못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수라상에 대한 거가 그분이 많고요. 또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 조리사니까 남성들이 하던 그 큰 음식에 대한 것도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으셨을 거. 그땐 한희순 상공만 있었던 건 아니고 같이 궁녀들이 몇 명, 4, 5명이 같이 살고 있어서 그분들의 그 생활, 그 옛날에 궁에서 고종이나 순종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생활을 했다는 건 얘기를 전해줬고 또 어떤 교수님께서 생활사를 다 받아가지고 적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고추도 없었고 이랬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음식의 역사를 보려 그러면 어느 시기에 뭐가 들어왔는지는 짐작을 해야 되죠. 근데 거의가 외래 지금은 우리가 토종이라고 뭐 이렇게 호박도 뭐 우리 거야 뭐 하지만 그런 거는 다 외래 작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 그대로 머물러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변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갖고고 또 고려시대에는 이 원나라하고의 교류를 했다든지. 국제 교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면서 또 그 음식을 전했으니까 수라라는 말 자체도 원나라 몽고어예요. 그 말을 아직도 우리가 최고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쓰던 말이 그대로 쓰니까 수라가 몽고 말이에요. 그 말이 존재하는 게 많아요. 아직도 용어로 보면. 그래서 실은 이제 그 역사라는 어떤 재료가 그때 있느냐 하는 건 아까 의계 안에 이렇게 재료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하지만 저희가 재현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좀 더 잘 가르쳐 주시지. 살아서 한 번이라도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을 하죠. 얼마나 어렵게 추측하고 추측하면서 복원해내시는지 알겠고. 또 재미있는 게
아까 궁중의 음식이 민가로 퍼졌다 그랬잖아요. 예, 내려보내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신분의 상승을 못하더라도 사실은 자기의 어떤 문화적인 신분의 상승을 마음속으로 할 때는 먹는 거로 하게 되죠. 내가 그래도 임금님 드시던 거 나도 비슷하게 먹는다. 나는 뭐 그 정도. 그렇죠. 궁중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거는 친척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서 먹어보고 하사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약과가 내려왔어요. 약과가 내려왔으면 이게 혼자 먹겠어요. 자랑도 해야 되죠. 자랑하고 또 먹여보기도 쉽죠. 또 그다음에는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도 보고. 만들어 봐야죠. 그러면 그 민간의 책에 똑같은 방법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네, 똑같이 나오니까 궁중에 있는 음식명하고 방가에서 하는 음식명하고 똑같아요. 그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열구자탕이라고 신설로. 신설로라 그러죠. 예. 신설로라는 말은 그릇의 이름이죠. 새로 만든 화로와 같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의 원명은 열구자탕이에요. 열구자는 굉장히 먹어서 즐거움.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즐거울 열자에 입구자예요? 입구자예요. 열고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 화통에 달려 있고 가정에 끓이면서 먹는 그 열구자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양반집에서 먹다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녹그릇으로 만들다가 나중에는 해방 때 이럴 때는 그것까지도 내려와서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나 양은으로까지 이게 하는 거죠. 먹고 싶으니까 먹는 게 그렇게 해서 이 열구자라는 것이 하는데 열구자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레시피는 아니에요. 그 안에 뭘 넣어서 끓이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궁에서의 열구자는 소고기, 돼지고기, 꿩고기, 전복, 해삼 최고의 진상된 거는 다 집어넣어서 최고 재료로 할 수가 있어요. 모양을 내서. 그렇지만 민간으로 내려오면서는 있는 걸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신설로 그릇에 육개장을 넣어서 끓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양반의 음식이구나 이것이 무슨 음식이구나 하는 책을 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 공부를 하고 재현을 한다는 거는 딱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시대별로 이 시대의 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재현을 하게 돼요. 그렇게 궁중 음식의 맥을 잇고 국가 기능 보유도 갖고 계시면서 여러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서도 또 음식 자문도 하셨는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그때 음식 역시 자문하셨잖아요. 그때 뭘 올리셨나요? 궁중 음식을 어떻게 국가 정상 2000년 때는 뭐냐면 50년의 이북과의 이 단절이었어요. 그때 했을 때. 그래서 이 남쪽의 음식이 얼만큼 발전을 하고 최고의 음식인가를 선을 보여야 됐어요. 자랑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려면 궁중 음식을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회식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밥상을 하나씩 받는 게 아니고 원탁 위에서 하고 서빙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코스처럼 코스 요리가 나와야지 되죠. 그리고 1인분의 음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합쳐놓고 같이 먹으라고 그렇죠. 할 수는 안 없죠. 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찾으면서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사람이 먹는 순서를 보면 처음에 입맛 따시는 거, 그다음에 뭐 고기 요리,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후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궁중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그렇게 정할 것인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전체 요리는 구절판을 해야 되겠다. 구절판. 예, 구절판을 하는데 이렇게 틀에다 해가지고 놓으면 그거 먹는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1인분 1인분씩으로 따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밀쌈을 해서 하나씩 말아가지고 딱 모양 있게 미리 쌈을 다 쌈을 싸서. 싸죠. 한 개를 접시 위에다 놓을 수는 없죠. 그러면 하얀 데다 속에 뭐 넣었는지 모르니까 밀쌈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색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접시 위에다가 전체 요리는 궁중 요리 그거 많은 거 중에서 뭐 오이선, 밀쌈, 뭐 전복초 그러면 세 가지를 같이 담고 그 다음에 습이 나갈 때면 맑은 탕을 하려 그러면 뭐 맑은 탕 중에서 뭐 완자탕을 할 건지 뭐 석류탕을 할 건지 맑은 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고기 요리를 해서 뭐 갈비 구이를 하냐 갈비찜을 하느냐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고 국수를 할 그렇게 해서 것인가. 총 몇 가지 정도의 음식이 코스로 그때 해서 하면은 한 코스에 한 12가지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정상회담용 음식 이런 것들을 전부 한국에서 해가지고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왜냐하면 평양에서 직접 한 거예요? 직접 거기 조리실이 그 많은 그 연회식을 하기에는 북쪽이 잘 돼 있어요. 이 방이 엄청 커요. 엄청 커가지고 차가운 거 하는데 뜨거운 거 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그런 몇천 명 행사를 행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재료를 저희가 가져갈 때는 호텔별로 실제로 그때 한식을 다 호텔이 했어요. 큰 데가. 그래서 4-5 호텔에 최고의 그 한식을 하는 수장들을 다 데리고 함께 가셔서 갔죠. 가서 이 호텔은 북한의 요리사들랑 합작으로. 이 호텔은 구절판이 담당이야. 알겠어요. 이 호텔은 열구자가 담당이야. 그러면 거기 가서 팀을 만들어요. 팀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쪽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 정말 그때 당시는 통일이라는 게 실감이 됐었죠. 음식으로의 통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때 또 북한 쪽 음식도 또 나왔을 먹었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북한 쪽의 음식풍은 또 어떻게 됐나 하는 걸 또 볼 수 있었죠. 이제 2000년 건 남북 정상회담 얘기고, 그다음 2010년 G20 정상회담에 또 음식 자문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음식의 세계화, 국제화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세계화를 출장을 가는 거나 사실은 외국 출장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상회담 때는 궁중 음식을 가지고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많죠. 오찬도 있고 연회가 만찬도 여러 개 있고, 있죠. 여러 개 있고 또 어느 심지어는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막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이 메뉴를 다 다르게 정해서 하게 되죠. 그렇게 한식의 베이스 기본을 두고 정상들 만찬 대접을 쭉 했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뭐 대부분 다 좋다고 그러죠. 뭐 정통적인 정말 한식을 제대로 접대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회에서의 호텔식의 이런 방법으로 코스 요리로는 그게 한계가 되기 있죠.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서양식의 접대 안에 어떻게 한식을 집어넣을 것인가, 소스를 어떻게 한식의 재료를 쓸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담음새도 다 옛날하고는 달라졌죠. 그리고 그 어머니 그 황예선 교수께서는 식사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셨다면서요? 네, 요새 애들은 밥 한 번 먹어요라는 거는 뭐 우리 이야기를 목을 통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식사합시다 그러면 밥 먹는 일이라고. 밥 먹는 일이니까 일사자니까. 밥을 어떻게 일로 하냐. 식사하세요 그냥 던지는 말을 싫어하셨어요. 저도. 그럼 뭐라고 쓰는 게 옳습니까?
뭐 진지 잡수세요. 어른 같으면 진지 잡수세요. 밥 먹읍시다. 밥 먹자. 뭐 이렇게 언어.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지. 네네. 너무 딱딱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사실 일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복녀 원장님께서는 요리한다는 표현은 또 싫어하신다면서요? 예, 요리라는 말 자체는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어디, 일제 잠정기 일본에서 때 온 거예요? 일본에서 교육을 음식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데서부터 생긴 언어예요. 그럼 그래서 뭐, 예. 음식이라는 말이 옛날 말부터 나와요. 음식 마시고 먹고 하는 아니면 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요리라는 말 자체가 싫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요리라는 건 모든 삶에 있어서 생활을 할 때 지혜를 발휘해서 그때그때마다 아주 지혜롭게 넘어가서 생각하는 걸 요리를 잘한 저 사람 요리를 잘해. 그러면 참 그때그때마다 참 잘 남기면서 한다. 이거를 요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포괄해서 하는 거고 요리라는 자체도 음식을 만들 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음식을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마다 요령 있게 해야죠. 요령 있게죠. 선생님 말씀대로 요령 있게 그때 즉시 그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게 한 사람이 하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예. 그래서 요리라는 말을 쓴 거기 때문에 요리한다는 거는 언어적으로 음식을 만들다라든지 음식 만든다가 술을 빚는다든지 뭐 이런 용어가 예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해서 같이 식사합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음식 할때서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네. 이게 정답고 옳은 표현이로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새는 요리사, 조리사 이런 말들이 구별이 돼서 쓰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요리사 선생님 가신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한때 유행했고 전 세계적 한류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대장금. 네네. 그때도 자문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대본을 쓸 때 써서 내놓으면 드라마의 창에서 음식이 잘 표현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역사적으로 드라마 전체의 소재 자체가 음식인데 음식이죠. 음식에서 빛을 잃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감독님도 생각을 한 게 열심히 1년 공중음식을 공부를 하셨대요. 책을 다 사고. 그래서 물론 거기에 나오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음식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또 궁중의 음식은 뭘 말하느냐 이런 철학을 생각을 하시면서 음식은 결국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결론을 냈지만 제가 그때 당시 생각한 거는 식재료가 역사적으로 맞는 거냐. 네네네. 고추도 안 나올 때고. 글쎄요. 뭐 호박도 없을 때고 감자도 없을 때인데 그러면 소재를 뭐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드라마의 어떤 그런 성격상 또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고래고기를 한때는 뭐 저기서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고래고기를 안 해봤어요. 그리고 궁중에서 고래고기를 썼다는 건 없지만 이거는 픽션으로 다 이렇게 이제 음식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고래고기는 사람들이 소고기처럼 그런 맛으로도 먹고 질감도 그렇다니까 소고기의 요리로 할 수 있는 거를 고래고기를 가지고 해야지라든지 응용도 하시고 응용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상품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음식도 있어요. 홍시가 죽순하고 이렇게 해서 냉채를 만드는데 작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는 설탕이 흔하지 않았을 때다. 꿀이나 조청을 썼는데 그게 아닌 단맛이라는 거는 뭘까 했을 홍시죠. 때 홍시라고 이제 홍시가 그때 한참 나올 때니까 홍시를 소스로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 설탕이죠. 작가가 거기에서 그걸 알아맞히는 장면, 애기 장금이가 들어간 걸 알아맞히는 걸 했다든지 그래서 재미를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보면 그것이 음식을 재미로 볼 수 있는 또 역사로서 볼 그러면서 수 있는 거죠. 역사적 사실에 너무 어긋나지 않게 예, 맞죠. 그걸 이제 하신 거라고. 그걸요. 그러니까 고추를 못 쓰니까 대추를 많이 쓰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것이 한류의 예. 뭐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 한국 음식도 많이 퍼지고 네. 퓨전도 많이 생기고 네. 우리 원장님도 퓨전을 뭐 터부시하지는 않으시는데 예. 그러나 최소한 한식으로서의 정체성은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시잖아요. 네. 그 최소한 한식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식이라는 건 식재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장맛이에요. 장맛이죠? 예, 간장, 된장, 고추장이 발효미예요. 한식이라는 거는 발효. 김치, 이런 거기 때문에 색깔만 비슷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소금으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소금만 쓴다든지 기본 장이 들어가야 되고 예, 발효한 맛이 나야 되고 네, 맛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식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농사를 짓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쌀 농사를 함으로써 밥을 먹고 밥에서 필요한 것들은 반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반찬이라는 거를 없이 무슨 요리라는 하나의 큰 접시 음식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밥과 반찬. 예, 밥과 반찬이 어우러졌을 때 완벽한 한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음식의 가장 기본 핵심, 결국 장맛, 또 발효한 맛, 그걸 놓치지 않고 세계화에 또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그런 우리 궁중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